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이 존중과 여기에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 문화 조성과 그 다음에 학교의 신뢰 제고, 그 다음에 가정과 사회의 어떤 역할 강화, 이것을 목표로 이 5대 영역, 5대 영역과 그 다음에 14개의 어떤 추진 과제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5대 과제 첫 번째는 학교 공동체의 역량 제고를 통해서 학교 폭력 예방을 강화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추진 과정으로서는 학교 학급 단위의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 그 다음에 학생 참여, 체험 중심의 학교 폭력 예방 활동 확대,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유형, 추세 대응 예방 활동 강화, 전 사회적 협력을 통해서 학교 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는 이 4가지 추진 과제를 가지고 있고, 또 학교 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로 인해서는 학교 폭력의 조기 감지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의 교육적 역량 해결 역량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이러한 또 3가지의 추진 과제를 갖고 있고, 피해 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로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사후 지원 강화 및 학교 안팎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이러한 2개의 과제를 또 추진하고 있다.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교육과 선도 내실화와 그 다음에 중대한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대처가 우리가 또 강화하는 이러한 또 추진 과제를 가지고 있고, 전 사회적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에는 가정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역할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전 사회적 대응 체계 강화 및 대국민의 인식 제고, 이러한 그 14가지의 5개의 영역의 14가지 추진 과제를 통해서 제4차 학교 폭력 예방 및 기본 대책,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어떤 실시 기간이다. 그래서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해서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원회를 법 제7조에서 이제 두고 있고, 이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여기에서는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진행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어떤 평가. 두 번째는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그다음에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그 다음에 이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10조 2에 따라서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그 다음에 12조에는 학교폭력 대책 그 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어떤 심의 사항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한절기에 감기 조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대책위원회에서는 그 위원장을 몇 명을 두고 있느냐, 뭐 이런 사항들은 이제 위원장을 2명을 두게 돼 있고, 포함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어떤 위원을 구성하겠다. 위원 구성은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 폭력에 대해 대책에 관한 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은 여러 가지 어떤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이제 위촉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몇 명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면,
대통령이 위촉하는 이 위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행정안전관리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임명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학교 폭력 대책에 관한 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이제는 위원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는 사람을 이제 여기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위촉하는 사람은 이제 된다. 자, 그다음에 관계 중형 행정기관에 소속된 상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이 공무원으로서 청소년이나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중에서 또 위촉하게 되어 있고요. 대학이나 이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 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및 심리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전문 단체에서 청소년 보호 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그 다음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학교 운영의 활동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중에서 이제 그 위원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여러 가지 어떤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런 어떤 대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지만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관계기관의 어떤 그런 장관과 그다음에 전문적이고 풍부한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중앙기관의 어떤 그런 소속된 공무원, 고위공무원, 그다음에 대학의 교수나 판검사, 변호사, 그다음에 이제 전문직에서 특히 이제 청소년 보호 활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의사,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 활동에서 경험이 풍부한 이러한 사람들로 이제 위촉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이하 우리가 지역위원회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를 두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그다음에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는 자, 지역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해서 시도의 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협의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위원회는 자, 기본 계획에 따라서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매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역의 지역의 학교폭력, 지역의 어떤 학교폭력, 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매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자, 이때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청이 하게 되면 교육감은 어떻게 돼요? 자, 지역의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어떤 그런 상담, 치료, 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이나 치료나 교육기관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 해당 기관의 명칭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떻게 돼요? 여기는 게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를 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을 인해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제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자,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 및 대책에 관해서 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련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제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라서
교육지원청, 즉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뭐 시도 조례를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이제 두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심의하느냐? 여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에 예방하고 그다음에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를 구축한다. 그리고 피해 학생의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선도 및 징계, 그다음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어떤 분쟁 조정, 그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는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그리고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즉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해서 소속된 학부모, 학생의 학부모를 위촉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심의위원회의 어떤 그런 위원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여기에서 위원장은 이제 회의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 회의를 소집을 하냐면, 자치위원회 재적위원이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심의위원회의 어떤 위원을 상정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그리고 피해 학생이라든지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리고 가해 학생이 협박이나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여기에서는 이제 위원장의 이제 심의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소집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학교 폭력의 예방 등의 어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태까지는 계속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두고 왔는데, 그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해야 된다. 학교의장은 학교의 대통령령으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제19조 2에 따라서 전문 상담 교사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조가 뭐냐 하는 것은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법을 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전문 당사라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이런 어떤 그 이제 법을 하나씩 찾아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되고요. 이제 다른 이제 이 법에 대해서는 또 추가되는 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이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전문 상담 교사는 학교의 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치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이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상담 결과를 어떻게 돼요? 보고하게끔 또 이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장은 어떤 면에서 학교의 장은 교감이라든지 전문 상담 교사, 그리고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학교 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이 전담 기구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학교 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지체 없이 전담 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기구는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와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해서 학교의 장이라든지 자치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조사 결과라든지 활동 결과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이제 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자, 그러면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져 가야 되느냐라고 한번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어떤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보호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학교 폭력의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실태 및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해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이런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력 예방에 대해서는 이제 1회 이상 실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그 운영 등을 전담 기구와 협의해서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의 장은 이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기관과 위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규정에 따라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이 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서 학부모에게 어떻게 돼요?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 폭력 예방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 학생 보호로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이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피해 학생에 대해서 이제 아래에 있는 이런 사항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즉 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할 것을 교육장, 교육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고 될 수 있고,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 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체 없이 어떻게 돼요? 가해자, 교사 포함이죠.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하고 피해 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일종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어떻게 돼요? 즉시 보고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피해 학생이 발생됐을 때 여기 할 수 있는 이제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냐? 자, 학내외의 어떤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시 보호 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명할 수 있고요. 학급을 교체할 수 있고,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피해 학생이 전문 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이제 규정에 따른 이 상담 등을 받는데 사용되는 비용, 이런 게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피해 학생이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해 학생이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는 구상권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담해야 되고, 다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는 학교의 장이라든지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사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그 학교마다 뭘 들어있느냐 하면 그 학교 안전공제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그 상환 청구권, 이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는 이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이 이런 어떤 피해 가해 학생이 이제 부담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장애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인해서 장애 학생에게 이 학교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은 이 장애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전담 전문 상담가의 상담이나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애에게 어떻게 돼요?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인해서 장애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에 대해서 함부로 이런 어떤 학교 폭력에 대한 행사에서는 절대 아니 되는 이러한 사항이 이제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 경우에 할 때는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자, 수개의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라고 할게 되는데, 자,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자,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퇴학 처분은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냐면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자, 피해 학생에 대한 이 서면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및 보복 행위를 금지하게끔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봉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내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명할 수 있다, 조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 학생이나 그다음에 뭐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조치를 부과하거나 이러한 조치 내용을 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사항이 됐을 때는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어떻게 되냐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런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은 어떻게 돼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학교의 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선도가 긴급하다고 요청할 경우, 인정할 경우에 이걸 이제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조치를 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자, 심의위원회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받아야 되고요. 자, 다음은 학생 보호 인력의 배치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 학생 보호 인력을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어떤 그 학생을 보호 인력이 될 수 있냐 하는 거죠.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 국가공무원법 34조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 이 국가 공무원법 33조에 대해서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 국가공무원법 33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다음에는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성폭력 범죄를 범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자,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떤 그런 청소년의 출입 고용금지 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학생의 어떤 인력 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학생의 어떤 그런 인력 배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입니다. 자, 국가는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학교 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이 경찰관을 둘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경을 두고 있고, 뭐 남자 학생들에서는 이제 남자를 두지만 실질적으로 꼭 남자만 두는 건 아니죠. 남녀를 둘 수 이제 있는데, 특히 이제 여자 학교에서는 여경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경찰청장은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학교 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이 자격증 소지 여부, 그다음에 학생 지도 경력 등 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그다음에 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그다음에 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 그다음에 그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 장관의 협의에서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학교폭력 재심 청구 및 분쟁 조정입니다. 자,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하나에 이게 해당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교육과정의 가해 학생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하고 있고 피해 학생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모bbing 행위 금지라고 되어 있고 학교에서 봉사하고 사회봉사하고 학교 내 전문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 있으면 또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쟁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돼서 이 심의위원회는 자, 학교폭력 재심 청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심의위원회는 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자, 분쟁 기간은 어떻게 돼요? 1개월을 넘지 못하게 이제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제2의 3회 학생들의 피해를 보는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분쟁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빨리 끝내게 빨리 끝내서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어떤 전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분쟁 조정에는 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과 또는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그 다음에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사항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자, 심의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어떻게 돼요? 학교 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분쟁 기간을 하고자 할 때는 분쟁 조정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해 통보를 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에 대한 어떤 관련법에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 학교 폭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이러한 어떤 일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최근에는 그런 어떤 법까지 개인의 어떤 그 관련된 자식의 그 학생 폭력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법이 또 이제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어떤 학교나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관심과 또 어떤 지도를 또 겸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재심 청구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할 수 있으면 또 해야 되는 거지만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 모든 것들이 협의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정하는 역할도 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어떤 그런 법률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우리가 또 강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